동시 통역하기 전에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레벨업을 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죠?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레벨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하죠? 여러분 계속 그 공포 똑같이 느껴가면서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아,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망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통역사 벨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중점으로 들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진행해주실 강사님 모실 건데요.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강사입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입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은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체류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실제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경험 위주로 세션 2는 더 재밌어요. 세션 2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해준 현지 이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걸 청구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문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적은 꿀팁들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어린 시절 발표를 못해서 점심까지 굶었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면 믿기시겠어요? 제가 통역 경력이 지금 15년이 돼가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 경력을 쌓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통역이랑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통역이랑 과외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저의 환경이 좀 변화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러시아어 과외랑 통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고자 통역이랑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경제활동을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처음 했던 러시아어 번역이 어떤 분의 러브레터를 번역하는 거였어요. 특이하죠? 그분의 러브레터를 번역하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사업계획서. 굉장히 갑자기 갭이 커졌죠? 달달한 러브레터로 시작해서 무게가 남다른 사업계획서까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번역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번역이 그때는 가장 적성에 맞았었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과외는 제가 4명의 학생분들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 학생분이 저랑 같은 동갑이었어요. 제가 살던 도시 외고의 동급생, 그러니까 제 친구를 가르쳐준 거죠. 그 친구가 토르플 1단계를 취득하는 거를 이제 도와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예비 외고생 3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이제 다 드리고 저는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죠. 그랬던 순진무구한 풋풋한 시절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내내 지내다가 대학교를 오게 돼요. 대학교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통역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이랑 과외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역사는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잘해야 되고 모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국어랑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사는 신뢰를 줘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좋아야 해요. 신뢰는 곧 실력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것 또한 통역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역업계에 발을 막 들이던 그 시절에 저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군기 바짝 들어있는 그냥 위축되어 있는 누가 와서 말 걸면 울 것만 같은 그런 병아리 같은 상태였어요. 통역은 제가 지금 거의 10년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가 처음 통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통역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통역의 질도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통역 현장에 투입이 되고 나서 조금 적응을 하면 통역 잘한다 이런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즉 저는 언어 장벽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자신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그런 개인적인 장벽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활동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필드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학교 졸업반 선배들이나 아니면 외대 통번역대학원 또는 타 통번역대학원 선배분들. 제가 숫기가 없고 사람들 대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러시아 통역은 곧잘 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날에는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좋아서 더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을 할 때 이건 통역이랑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야기를 할 때 쭈뼛쭈뼛하면 더 무시받기 십상인 거 아시죠?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려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도 이 근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눈치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노력을 해서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멀리서 볼 때도 저 사람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고 있구나. 당당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저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 저 사람 영상 찍나 봐. 되게 자신감 넘친다. 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영상 찍나 보다 하고 지나갈 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크게 저한테 관심이 없고요. 제가 자신감 있게 시작하면 저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눈치 보고 위축되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그거 처음부터 안 돼요. 저 5년 걸렸어요. 매일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연습해보세요. 오글거려. 오늘 왜 그랬지? 막 이불킥. 이런 날들이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되네?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런 생각도 할 새 없이 여러분 변화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통역사니까 통역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대입해 보셔도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말투, 표정, 제스처, 그리고 나의 자세 이런 게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저는 요즘에도 저도 위축돼요.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직업은 늘 새로운 의뢰인 분들을 만나고 아직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랑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통역을 잘 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 만남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첫 만남에 세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팅이냐? 저에 대한 이미지 세팅이죠.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하게 전달하는, 자신감 있는, 실력 있는 이런 통역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소심했거든요. 정말 소극적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수업이 끝나면 과외가 항상 잡혀 있었어요. 매일같이 3개씩 과외가 있었고 또 통역 활동도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학과 생활 잘 못했어요. 동기들, 선배들이랑 있을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무한 굴레 속에 속이 타들어갔죠.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상황, 내 의견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노출하자.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두려워했던 거 있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두려워하고 어려운 통역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그런 기회들을 제가 다 만들어서 저를 그냥 투입시켰어요. 그냥 저를 2명으로 나눈 것 같아요. 하기 싫어하는 애, 못하는 애, 그리고 그거를 시키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패널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통역, 번역, 그리고 강의 이렇게 3가지 활동만 하다가 좌담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좌담회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특정 연령대, 성별을 타겟해서 패널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패널이 모여서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받고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책임을 다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저를 놓게 됐어요. 이건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처음 자담회를 신청을 하는데 위스키 자담회가 있는 거예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사전 인터뷰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량이 소주 반잔이었어요, 여러분. 소주 반잔을 마시면요.
제가 아빠한테 술을 처음 배웠는데 아빠가 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삼겹살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딱 따라주셨는데 꺾어 마셔봐 라고 하셔가지고 반잔 딱 꺾어 마셨는데 그거 딱 반잔 마시자마자 뒤로 탁 누워가지고 잠들었어요. 완전 꿀잠 잤어요. 그래서 그 뒤로 너는 소주 반잔이 주량이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아빠가 알려주시고 위스키는 당연히 안 먹어봤고요. 어쨌든 그냥 나는 나의 목표가 있으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연습하는 것이 내 목표니까 갔죠. 가기 전에 이제 전화로 사전 설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사원 분이 이제 저한테 술은 마시냐? 그래서 당연히 위스키 자담이니까 마신다고 했죠. 네, 마셔요. 소주 마시세요? 네, 소주 마셔요. 일주일에 몇 번 마시니요?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했어요. 맥주는 마시니요? 맥주 마셔요. 얼마나 마시니요? 일주일에. 그래서 맥주도 2번이요. 그럼 위스키, 우리는 위스키 자담인데 위스키는 드세요? 네, 위스키 마셔요. 그럼 몇 번 드세요? 2번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일주일에 6번을 술을 드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네. 뭐 그쪽에서는 그냥 되게 젊으니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구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뽑혔죠. 완전 인재다고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이 됐어요. 위스키를 마시러 갔는데 제가 위스키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날 너무 웃겨요. 위스키가 8잔이 나왔어요. 이렇게 샷에다가. 그래서 그 크래커 있죠. 참크래커 그걸로 중간중간 입을 다시 리셋하면서 마셔보래요. 첫 잔을 마셨는데 제가 입에 갖다 댈 때 팡팡팡 이렇게 한 거예요. 제 기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 2시간 내내 제 기침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좌담회를 갔어요. 아이스크림 할만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좌담회를 갔는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정말 너무 똑똑한 대학생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위축됐죠. 저 친구들 나랑 또래인데 말 정말 잘하고 너무 논리 정연하고 심지어 사업적인 관점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담당자분이 나중에는 채용을 하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3번째 가던 날 입이 좀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견은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워야 돼요.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막 더듬고 끝내지만 하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이 중요해요. 이왕이면 실전에서 연습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좌담회 아르바이트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환경에 저를 그냥 데려다 놓으세요. 뭐가 됐든 데려다 놓으세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당신은 그때 어렸으니까 됐겠지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반에 들어갈 때까지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게 좌담회를 몇 번 가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너무 많은 면접을 봤어요. 제가 통역 경력이 15년 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통역 프로젝트들, 통역 아르바이트들, 인하우스 통역까지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면접을 보면서 좌담회는 새 발에 피었어요. 말하는 스킬이 너무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늘었던 스킬은 남을 설득하는, 나를 어필하는 그런 스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에서 붙을 자신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면접에서 잘할 자신 있어요. 후회 없이 결과야 면접관님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도전을 해보세요. 스피치 학원을 저는 다닌 적이 없어요. 스피치 학원은 다녀야지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죠? 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면접 볼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아르바이트더라도 면접은 꼭 해보세요, 여러분. 면접 한 번 할 때마다 레벨업 돼요. 지금도 저는 아직 부족해요. 어리숙하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제 자신을 믿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또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나부터 나를 믿어줘야 남들도 나를 믿어주는 거죠. 통역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통역이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쉬운 통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너무 어려운 동시통역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동시통역을 3번 해봤거든요. 앞으로 매년 해야 되고 동시통역 하기 전에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레벨업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죠?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레벨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하죠? 여러분 계속 그 공포 똑같이 느껴가면서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죠? 망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잖아요? 경험만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남들한테서 간접적으로 듣는 경험보다도 10배, 100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편하게 사람들한테 인상 건네는 방법만 바꿔봐도 그 말투만 바꿔봐도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간단한 인사, 간단한 말 한마디 할 때 의식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식하고 한번 다르게 해보실래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변화를 느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저의 이런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변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어요. 결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 큰 고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고 가볍게 더 멋져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달라져 봐요. 모두 화이팅! 갑자기 배경이 달라져서 놀라셨죠? 제가 아까 거기서 영상을 찍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저도 이제 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어버렸던 일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러시아어 대학원 토론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통번역대학원 출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때 원래는 팀전이었는데 제가 참가했을 때 갑자기 개인전으로 바뀌었어요. 하루에 준결승이랑 결승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독백도 아니고 토론을 해서 그 많은 전공자분들 또는 교수님들 앞에서 전공생분들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은 분들이랑 겨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기 싫다랑 너무 하고 싶다 이 마음 두 마음이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싫어하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상황에 나를 놓아보자. 그 생각 하나로 제가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출신 한 분, 국제지역대학원 출신 한 분, 그리고 학부 졸업생분 한 분 이렇게 세 분이랑 같이 겨뤘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값진 은상을 수여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 여러분 그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저의 표정 그리고 저의 심리 상태 사람들한테 보여준 내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초라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제 자산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밑거름도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별로 내가 못할 것 같아 하고 있는 중에도 나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죠? 다 내 자산이에요. 일단 도전하세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지금 제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력서가 총 7페이지가 나왔어요, 워드로. 이거를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보고 싶어요 써주세요.